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PC를 켜면 그 윈도우 로딩 화면에서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려서 수리를 위해 꾸민걸 PC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PC 내부 청소까지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꾸민걸 PC의 청소는 PC가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에어건이나 뭐 컴프레셔 등의 바람으로 청소를 하는 업체가 아니고 부품을 모두 분해하여 개별적으로 청소를 하는 업체입니다. 저는 이 PC 청소를 요청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100%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고객님들은 정말 내가 사용하는 PC에 대한 애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약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PC를 청소를 한다는 건 일반 분들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기는 한데, 이 금액을 들여서 청소를 요청을 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PC에 대한 애정과 더 함께 오래 하고픈 마음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PC 청소 시간은 약 4시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일일이 분해를 하고 또 클리닝을 하고 또 PC 정비를 하고 또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빠르게 한다고 좋은 건 뭐 한 100m 달리기나 뭐 그렇지, 청소와 정비는 세심함과 꼼꼼함 그리고 정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파는 인스턴트 사골국과 뭐 20년 장인이 끓이는 사골국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PC 오프라인 매장 이제 21년 차가 되었죠. 21년 차인 꾸민거 PC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정비와 클리닝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C를 켜고 화면까지 뜨는 데는 전혀 이상은 없는데, 윈도우 들어가기 전에 뭐가 빼글빼글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이때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시는 거예요. 고객님께서 이렇게 윈도우에 들어가는 로딩 시간이 길다, 이에 대한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빈도수대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SD에 대한 인식 불량 혹은 SSD가 자체적인 불량일 때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는 메인보드의 SSD 관련 포트라던가 아니면 메인보드 자체 불량일 때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 공급 불량입니다. 그러니까 SSD 2.5인치 같은 경우에는 보조에 파워 케이블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쪽에 전압 불량일 때 이제 나타나게 되고, 네 번째는 이제 SATA 케이블 불량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버, 그러니까 드라이브죠. 드라이브, 윈도우가 설치된 뭐 C 드라이브다 그러면 이게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논리적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불량일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고객님께서 가지고 오신 PC를 제가 어떻게 진단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일단 청소까지 염두를 하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먼지들이 지금 빼꼼히 이제 까꿍하고 지금 나와 있죠. 안녕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PC를 한번 열어보니까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면부에 일단은 먼지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 하단 부분입니다. 먼지가 아주 서복하게, 이거는 1, 2년 상간으로 쌓인 먼지가 아니라 진짜 오랜 시간 차곡차곡 그냥 쌓여져 있는 먼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윈도우를 한번 켜봤어요. 켜보니까는 진짜 빼글빼글 돌아가는 게 진짜 사람 숨이 넘어갈 정도로 아주 이제 켜지나 보면 아직도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하나씩 보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SSD에 연결되어 있는 파워 케이블이 지금 다 빠져 있죠. 그래서 SSD를 아예 제가 물리적으로 인식이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에 빠르게 진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 중에 있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SSD가 총 3개가 있었어요. M.2 슬롯을 이용한 SSD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2.5인치 SSD가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3개가 이제 SATA 규격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다 빼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바로 부팅이 가능하였습니다. 지금 첫 번째 거 제가 한번 뺀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케이스 측면을 열어가지고 하드디스크에 연결되어 있는 파워 케이블 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SSD가 또 숨어 있더라고요. 이거까지도 다 빼니까 빠릿빠릿하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하나씩 연결을 해서 진짜 인식 불량이 있는 것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게 바로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울트라 DMA CRC 오류 횟수라고 해서 이거는 이거예요. 요거.
마이크론 제품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울트라 DMA CRC 오류 횟수라고 나오는데 이건 제가 추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한번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500기가짜리 하드 디스크는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뭐 이거 뭐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로 해서 얘에 대한 뭐 사용 시간이라는 걸 건강 상태를 한번 봤는데 얘네들은 뭐 그나마 양호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D 드라이브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1테라짜리 삼성 SSD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인식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접근조차도 안 되고 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건 바로 SSD 자체적인 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상 AS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혹은 이제 300TBW라고 하는 제한 보증이 있는데 이거는 디스크에 대한 총 쓰기량입니다. 크리스탈 인포에 보시게 되면은 그건 또 안 찍었네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밑에 하단 부분에 총 쓰기량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300TB를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은 무상 AS 기간 5년 이내의 제품이라 한들 AS를 받으실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아요. 자동차를 새로 샀다. 5년 무상 AS 혹은 10만 킬로미터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둘 중에 먼저 하나가 도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무상 AS 기간은 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SSD에 대해서는 제가 300TB를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좀 쓰기 힘든 용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이거는 삼성 정품 제품이고 해서 5년이라고 하니까 AS 센터를 통해서 무상으로 교체를 받으셔서 이제 사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도 명확하게 SSD 때문이었구나 해서 굉장히 기뻐하셨었고 왜냐하면 일단 PC 가게에 온다 그러면은 일반 분들께서는 아주 무거운 마음의 짐을 떠안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죠. 비용이 진짜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경우인데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일단 부품 교체가 필요가 없죠. 내가 사서 하는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상 AS 기간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요거 21년이니까 26년까지는 되니까 꼭 교체를 받으셔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다행히도 중요한 데이터는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진짜 먼지들이 상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면부 베젤을 한번 뜯어 보니까 이렇게 먼지가 아주 날개 부분에 아주 엉켜가지고 아주 이쁘장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청소를 하기 위해서 다 이제 분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픽 카드를 탈거를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까지 탈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까지 탈거를 해서 이제 주요 부품들은 지금 현재 다 분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측면 부분에 이제 하드디스크라든가 이런 게 꽂아지는 파워를 장착한 부분 있죠. 그쪽 부분 한번 보니까 먼지가 지금 상당하죠. 안에 있는 부분에 지금 케이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뒤에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먼지가 아주 상당합니다.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펜부터 클리닝을 시작합니다. 자, 전면부 한번 더 다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먼지가 아주 수북합니다. 자, 전면부에 있는 펜을 모두 탈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클리닝 된 거, 왼쪽이 클리닝 전, 요거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 같은 거는 바람으로 도저히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흡연 PC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되면은 바람으로 잘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손으로 긁어낸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오른쪽 보이시죠? 깔끔하게 클리닝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그 하단 부분 케이스 측면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라던가 아니면 하드디스크 SSD를 장착하기 위한 배에 있는 부분도 제가 클리닝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전면부 펜 3개 모두 다 클리닝을 완료하였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클리닝 전이 또 기억이 안 나시죠? 클리닝 전, 그 다음에 클리닝 후 아주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면부 베젤이 있는 부분 그냥 뚜껑 덮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먼지들도 제가 다 제거를 하고 장착을 해드립니다. 이제 케이스 이제 후면 부분에 펜을 탈거를 해서 이제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먼지가 아주 자국이 남아 있죠. 펜이 계속 돌아가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먼지들이 유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 클리닝을 완료하였습니다.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파워를 먼저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클리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보드에 있는 부분을 이제 정비와 클리닝을 한번 진행을 해 봅니다. 쿨러 지지대에 있는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먼지들이 아주 수북하게 쌓아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메모리 슬롯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먼지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쿨러 방열판을 한번 떼보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오랜 시간 사용을 하셔서 그런지 써멀 그리스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상태가 매우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쿨러 방열판입니다. 방열판에도 지금 먼지가 아주 수북히 쌓여져 있어서 원래는 이 홈과 홈 사이가 뻥 하고 뚫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먼지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아주 원활한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괜히 RPM만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CPU 쿨러 팬의 수명에도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러 방열판을 클리닝을 완료하였고요. 그 다음에 팬까지도 지금 클리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먼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방열판 사이사이에서도 지금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도 한번 클리닝 해주고요. 메모리는 뭐 컴팩 부분만 한번 닦는 게 아니라 메모리가 접촉이 되는 접촉 부분, 요 칩 같은 거 부분이 있죠. 요것도 지금 제가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얘가 꽂아지는 메인보드도 한번 메모리 슬롯도 클리닝을 해주고,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까지도 제가 다 클리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에 묻어져 있던 그 전에 써멀 그리스를 다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클리닝하고 새로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써멀 그리스란 그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써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CPU 온도를 낮춰줘서 시스템에 대한 내구성과 전반적인 안정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제가 도포를 해드렸고, 아틱사의 MX4 제품 아주 좋은 제품인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까지, 그 다음에 CPU 쿨러까지 조립을 해서 기초 조립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물론 지금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메모리도 그 메인보드도 제가 다 클리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슬롯이라든가 뭐 물론 유관 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먼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아주 반짝반짝하게 깔끔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 디스크도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직 보드도 한번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로직 보드와 하드 디스크가 접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총 18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1 써 있고 여기 18 써 있죠. 18개죠. 자, 여기가 원래 이 색깔이 아닙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이세요? 자, 요거 이렇게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 이거를 닦는 이유가 뭐냐면 하드 디스크의 딸깍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간혹 가다가 오래된 하드 디스크를 보게 되면은 윙 딸깍 하면서 내 PC에 들어가서 하드 디스크가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윙 딸깍 이런 소리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꼭 필수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하드 디스크 딸깍이가 있는 게 지금 내 서랍 속에 하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요거 한번 작업해 보시면 정말로 유용하니까 이걸로 살리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속는 셈치고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연관 동영상은 제가 이 위에 링크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클리닝을 맡겼는데, PC 청소를 맡겼는데 요거까지 닦아주는 업체는 진짜 저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유일한 업체는 바로 꾸민걸 PC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시면은 그 울트라 DMA CRC 오류 횟수라고 아까 제가 그거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수치가 계속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인식 오류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드 디스크에 보시면, 일단 SSD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SSD에 보시면 이렇게 SATA 전원 포트와 그 다음에 데이터 포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드 디스크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다 교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먼저 전원 같은 경우에는 파워 서플라이에 보면 SATA 전원 케이블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서 다른 놈으로 얘한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데이터 케이블, SATA 데이터 케이블로 한번 새 걸로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메인보드에 SATA 포트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포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한테 연결되는 부분은 다 모두가 교체가 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트라 DMA CRC 오류 횟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SSD나 하드디스크 자체 불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1일인가 수치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체를 하고 제가 조치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올라가게 된다. 그때는 이제 하드디스크나 SSD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는 미리 백업해 놓는 게 좋고, 20일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 문제로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ATA 케이블을 3개를 제가 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는 아까 정상이었고 그냥 울트라 DMA CRC 오류 횟수가 있었죠. 그거는 제가 다 케이블이라던가 사타 포트까지 다 변경해드렸고 이 자리가 바로 삼성 500기가 그 1테라짜리 SSD인데 이걸 센터를 갖다가 이제 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연결하시기 쉽도록 자,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걸 다 빼드리고 이제 고정하실 수 있도록 나사 4개까지도 다 챙겨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고를 하느냐? 아니죠. 일단 정상적으로 이제 부팅까지 이루어졌어요. 아주 빠릿빠릿하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의 버전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지금 B550M 프로4 2.5 버전을 쓰고 계셨는데 제가 메인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3.9 버전으로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한테 정비를 맡기신 이상 저는 이거를 말씀을 안 해주셔도 다 해서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출고하는 시점에서의 가장 안정성 있는 PC로 제가 다 정비를 해드리고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다소 위험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바이오스 제작사에서도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PC를 만약에 키게 되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켜도 아주 묵묵무답 화면 출력이 안 되는 그런 벽돌 증상, 브릭스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꼭 필요한 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꼭 주변에 능숙한 지인을 한번 찾아보시고 지인도 없다, 뭐 고모 바쁘다, 고모부 출장 가셨다 하시게 되면 주변 PC 수리점에 가시게 되면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정말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안정성 있게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PC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진단 과정과 청소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다소 먼 데서 지금 찾아오셨는데 그래도 제가 또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는 진짜 성심성의껏 하나하나 또 제 루틴대로 수리와 정비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정말 오래오래 잘 사용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컴퓨터를 켰는데 진짜 윈도우 진입할 때 너무나도 느리다 그렇게 되면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바로 SSD와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인식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먼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팔 아파서 병원 갔는데 팔에다가 뭐 깁스를 하거나 뭐 주사를 맞거나 해야지 괜히 다리에다가 깁스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이 하나의 기준이자 하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서비스 하는 내용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2026년의 첫 영상이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